자, 중대부중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담화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오늘은 담화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기억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담화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기억해 볼까요? 네, 우리는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담화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담화는 상황 맥락에 따라서, 즉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때 담화의 의미를 이해해보는 활동을 해봤죠. 자, 이 세 가지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학습 목표에 맞게 우리가 담화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담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자, 여기에서 담화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문장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보다 더 큰 단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단위 중에서 문장보다 큰 단위를 우리는 담화라고 합니다. 자, 담화는 쉽게 얘기해서 대화, 이야기, 수업, 토론 등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담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담화의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는 담화를 어떻게 수업 시간에 정의 내렸나요? 그렇습니다. 자, 담화는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된 발화의 집합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 여기 어려운 말인데요.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된 발화의 집합체. 자, 이 말을 우리는 수업 시간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말의 의미를 지금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말, 즉 발화, 그리고 상황이 있었죠. 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담화가 이루어지고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우리는 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 담화를 구성하는 4개의 요소를 잘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가 맥락, 즉 상황에 따라서 담화가 달라지는 예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요. 자, 말의 의미는 어떤 담화 상황에서 이야기가 되었는지를 고려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상황 맥락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상황 맥락이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 이것을 우리가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자, 5분 남았어 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예를 보았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은 말이라도 또한 듣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예들을 보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이 상황 맥락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았던 예인데요. 네, 상황 맥락에 따라서, 즉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같은 발화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이것을 우리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말하는 이, 듣는 이, 말하는 이 서로 왔다 갔다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있고요. 발화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지만 상황이 각각 달라짐으로써 5분 남았는 걸이라는 발화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상황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담화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담화에선 상황에 따라서만 담화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죠. 자,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우리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면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우즈베키스탄의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예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진 않았지만 나라에 따라서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만 그 담화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지역이나 나이, 세대, 성별, 계층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담화에 대한 내용을 OX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 OX 문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문제를 읽으며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OX 문제 잘 풀어보았나요? 자, 이번에는 괄호 넣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비어져 있는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문제를 잘 풀어보았나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나서 저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담화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담화를 할 때 어떤 담화가 좀 적절하고 어떤 담화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였는데요. 자, 여러분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직접 발화는 발화된 내용과 발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죠. 즉, 나는 초보 운전자다. 그러면 초보 운전, 나는 운전을 잘 못하니까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당신이 빨리 가세요. 나는 운전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차 뒤에 뭐라고 우리가 붙여놓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예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예였죠. 운전을 좀 살살 하고 가겠다라는 의미의 간접 발화입니다. 자, 이렇듯 간접 발화는 관련된 언어적 표현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도 발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접 발화를 하게 되면 어떠한가요? 네,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어서 상대방을 좀 덜 기분 상하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좋은 효과를 또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발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의미와 그리고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담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든 것은 담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담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해 없이 그리고 원활하게 자신의 의견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담화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담화의 관련성 그리고 담화의 개념, 담화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담화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학습활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활동은 이번 주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연휴까지 여러분 풀어서 다음 주에 검사를 하도록 할 거니까 이번 주에 담화를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활동을 풀어오는 것 이외에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문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항상 다양한 답이 존재하는 서술형 문제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서 우리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